네, 그렇다면 저희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자,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저도 앞서서 네. 또 헤드라인 통해서 전해드렸었는데 고환율의 국내 기업, 특히나 중소기업 쪽으로의 힘듦도 좀 전해지는 것 같아요. 네. 이 헤드라인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이사님? 그 고환율 같은 경우가 지금 지속되는 상황이에요. 과거에 금융위기 수준까지 환율이 올라와 있는 맞아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신흥국당 같은 경우가 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보다 우리나라 환율이 조금 더 높은 상황이기는 합니다. 조금은 변수가 있었죠. 그 속에서 지금 그 연금 같은 경우는 환해지 수단으로 전략적 환 부분을 추진했다 보니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소폭 하락하기는 했는데 우리가 추세 흐름을 보면 아직은 상승 기조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사업 계획을 봤을 때는 한 1,300원 수준의 사업 계획을 잡은 것으로 맞아요. 보여요. 그 속에서 긍정과 부정 측면을 보면 먼저 안 좋은 것을 먼저 보면 여기에서 중소기업당 같은 경우는 짚어주신 것처럼 환율이 이 정도로 유지된다라고 하면 원재료 가격의 부담 같은 경우가 가중되다 보니까 사업에 대한 이익 같은 경우가 환율 상승분만큼 좋지 않게 돼요. 그런데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 환율 같은 경우의 기조 속에서 대부분 기업들 같은 경우가 환해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키코라고 해서 하나의 환과 관련된 선물 환과 관련된 상품을 가입을 했었다 보니까 그때는 조금은 곤욕을 치르기도 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그때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대부분 해지를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까 대기업은 괜찮은 상황이기도 해요.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해놨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에서는 단면적으로 우리가 환율 상승과 관련해서는 그래프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지만은 뭐 외화 차입금 상환 부담 증가라든지 수입 결제를 통한 환 차손 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뭐 원자재 부품이나 조달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비용단의 이슈가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이 고환율 기조 같은 경우가 계속 유지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네, 이 기조가 이 표현을 좀 쓰면 그런데 언젠가는 네. 언젠가는 환율이 좀 하락할 수 있고 다만 네. 지금 우리나라 뭐 GDP 성장 수준을 보면 작년에서 올해 넘어올 때 이제 1.9%, 1.8% 이런 식으로 GDP 성장이 낮아지다 보니 경기에 대한 불안정성을 안고 한국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금리 인하의 단행 가능성이 존재를 해요. 그랬을 때는 이 환율 같은 경우가 우리가 조금 두려워하고 있는 1,500원 선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금리 인하시요? 그렇죠. 어떤 원리로 그렇게 될까요? 왜냐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을 네. 때 우리나라의 화폐 가치 같은 경우는 이자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은 상대적으로 이자가 높은 국가로 자금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원화 같은 경우에 매도는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원화 가치 같은 경우가 이론적으로 평가 절하가 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우려가 되는 점은 매크로 이슈, 그다음에 여기에서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해지를 하기는 했으나 사업계획상에서는 1,300원 수준으로 세워놨기에 우리 예상보다 실적에 대한 부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우리가 시장 판단하기 어려운 게요. 그죠. 시장 유동성 면에서는 금리 인하가 긍정적일 그죠. 테고, 네. 근데 이제 원달러 환율의 가치에 따라서는 금리 인하는 또 악재가 될 텐데 네.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봐야 될까요, 이사님? 한국은행에서 선택을 하기에는 금리 동결을 단행하기에는 경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죠.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네. 그랬을 때는 환에 대한 부분은 좀 오픈을 시킨다라는 점이겠어요. 다만 이 경기에 대한 요소를 부양을 하겠다라는 하나의 의지겠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주식시장 외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그 하나의 자산 요소다 보니까 부동산에게는 또 긍정적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야기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같은 경우가 너무 더 심해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뒤에 금리 인하 단행 이후에 환율 같은 경우는 또 우리나라에서 경제 체력이 뒷받침된다라고 하면 극복해 낼 수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내세울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의 실적 같은 것도 네. 영향을 충분히 지금 환율 상태에서는 맞이할 것 같거든요. 네. 기업의 실적적인 면이 악화될 가능성이 계속 지속이 된다면 그게 또 우리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이사님? 이게 보통 우리가 환율이 이렇게 상승할 때 본업이 공고한 수출주 같은 경우에게는 긍정적입니다. 그렇죠. 수출주는 좋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가격 지표가 미국 시장 점유율, 그다음에 환율이 두 가지를 바라보는데 환율은 긍정적이겠죠. 이번에 나오는 4분기, 그다음에 내년 1분기 실적까지도 긍정일 수 있습니다. 차량 판매 같은 경우도 괜찮았죠. 그런데 주가는 또 빠져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그 부분을 캐치하고 주가는 또 올라가기 마련이고, 그다음에 한참 상반기, 그다음에 하반기까지 좋았었던 화장품주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해외 매출에 대한 다각화를 이루어낸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수출주에게는 좋다. 예,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본업이 공고한 기업들에게는요. 근데 다만 그 외화 부채 같은 경우가 많은 기업들은 외화 부채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게 또 손실로 잡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과거와는 달라진 게 또 외화 파생 상품을 가입해 놨을 때 그게 손실의 확정은 아니지만 파생 상품 평가 손실로 공시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일부 투자자분들께서는 실적이 이 기업이 왜 파생 상품 평가 손실을 한 거에 잡히지라고 하면서 또 주가가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조금은 냉정하기는 하지만 매수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 영업이익 전망치 자료를 저희가 좀 옆에 준비를 네. 해놨어요, 이사님. 네.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좀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될지. 우리가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하나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원재료 수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그렇죠. 예, 수입을 그래서 하니까요. 네. 환율이 10원당에 한국전력 손실이 2천억이 증가하게 돼요. 이야. 그러면 이게 외부 환경을 놓고 정상적이라고 하면은 전기료를 상승해야 되는데 우리가 공공재적인 성향이 있다 보니까 한국전력 같은 경우 전기료 인상이 힘든 거죠. 또 안고 가는 거예요. 손실도 안고 가는 거고 그래서 추후에 이제 미루고 밀어서 언젠가 이게 또 전기료와 관련된 인상 이슈가 부각이 될 텐데 그때 가서는 좀 한번 또 바라보는 거죠. 네, 좋습니다. 한국전력의 손실에 관해서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면서요. 시장 이야기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요즘에 굉장히 뉴욕 증시에서도 분위기가 너무 매파적이에요. 네. 그래서 좀 우려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사님, 이 헤드라인? 해석을 하기로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는 건 미국의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 자금이 풀리면서 신흥국당까지도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을 할 거는 지금 미국의 경제 체력 수준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연준은 금리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고용과 물가 수준을 고려를 합니다. 고용이 좀 애매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죠. 네,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가 지금은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시장에 대해서는 금리 인하를 당장 단행할 수 없을 수준까지 올라갔죠. 나오는 네. 상황이고 다만 실업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는 주간 데이터이기 때문에 가끔씩 허리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날씨가 추워졌을 때라든지는 일을 할 수가 없고 좀 추우니까 쉬는 마음도 있다 보니까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고는 합니다. 그런데 고용의 상황 같은 경우는 당장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가 수준 같은 경우는 또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정도로 경기 상황이 미국은 좋습니다. 데이터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달러화 가치를 보더라도 트럼프 당선인의 무역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 과세 부분 이 요소를 반영해서 108불, 109불 이런 수준까지도 올라가곤 하거든요.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서 해석해 줄 부분은 미국은 금리 인하를 단행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요. 네. 네. 안 하려나요? 올해? 이게 트럼프 당선인으로 미국의 이제 정권이 넘어갔을 때 주안점이 부채를 줄이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부채가 더 네. 늘어갈 것이다라고 보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채를 줄이는 상황에 주안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금리 인하를 급하게 단행하지는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추후에 이제 어차피 국채 매입 같은 경우를 늘리는 방안을 미국에서는 생각을 할 텐데 그걸 간접적인 용도로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뭐 좀 스무스한 금리 인하 같은 경우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건 이제 뭐 트럼프 당선인의 약간의 압박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12월 FOMC에서 우리 그 발언을 할 때 봤을 때는 12월에 금리 인하 단행 같은 경우도 시장의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한 것 같아요. 동결을 했어야 되지만 사실은 예, 시장을 위해서 어찌 보면 네, 그렇게 한 상황이고 그때 이제 그 연준의 그 기자회견을 봤을 때도 키를 이제 2회 인하로 넘기면서 최대 2회 인하라는 멘트를 썼었고 뭐 미국 경제 같은 경우는 견조하다라는 표현을 썼죠. 원래라면 데이터 의존적이다라는 표현을 계속 써왔거든요. 우리는 고용과 물가를 보면서 중립금리를 고려해서 지금의 금리 인하의 선택은 최선이다라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 톤이 미국의 경기는 강하다라는 것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FOMC 회의 통해서 이제는 뭐 금리에 대한 또 뭐 멘트들을 확인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기대했었던 섹터 있잖아요. 네. 이제 금리 인하 기대 섹터들 네. 그쪽에 관해서는 이제 국내 증시에서 전략 잡을 때는 방향을 좀 틀어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우리가 1차원적으로 생각을 하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은 뭐 건설 쪽, 바이오도 예, 봤었죠. 네. 제약 바이오 이런 네. 쪽인데 금리 인하 단행에 충격이 있을 때 펀더멘털 변화가 없으면 괜찮나요? 괜찮습니다. 어. 그래서 제약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과거와 구조가 달라진 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하지 못했을 때는 비용에 대한 부담, R&D 부담, 임상을 진행했을 때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는 구조가 좀 바뀐 게 뭐 특정 기업 같은 경우는 로열티 구조로 이익을 수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금리와 관련해서는 좀 큰 영향을 받지 않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하 단행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더라도 임상에 대한 뭐 그런 이슈들이 예, 있죠. 이슈 네. 진행을 할 때는 이미 그를 감안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과거에는 민감하게 금리 인하는 바이오에게는 긍정적이고 인하를 하지 않았을 때는 부정적이다라고 했겠지만 이제 체력이 바뀌었다 보니까 이런 요인으로 조정이 나올 때는 제약 바이오의 뭐 가격대가 매력적일 때는 우리 포트에 편입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은 우려를 크게 하지는 않아도 된다라는 기조시네요. 네. 그러면은 앞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경제 비상선언까지도 선포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왔잖아요. 네. 이런 모든 기조 자체가 인플레이션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이사님? 그 수단을 쓰는 이유는 아무래도 뭐 해외 국가들과의 관세에 대한 우월성을 가지고 보여주기 가기 위해서 그런 네. 거고 최근에 보면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주로 편입하는 쪽으로 멘트를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인의 협상에 대해서 과거 행태들을 봤을 때는 먼저 압박하고 뒤에 이제 어느 정도 협상해주고. 적당한 이걸 주면 이렇게 잘 선순환이 마무리해주고. 되다 보니까 뭐 굳이 이를 놓고 너무 두려워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